안녕하세요, 뮤트리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계 최초의 시스템을 탑재한 USB 허브, USB-C 허브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맥북이나 레노버 싱크패드, 델의 라티튜드, HP 엘리트북 같이 USB-C 포트를 기반으로 한 노트북에 사용하면 딱 좋은 허브인데요. 요즘 세상에 USB-C 허브가 뭔 대수냐, 저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뭔 대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녀석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 안에 SSD 카드를 장착해서 외장 SSD로도 사용할 수 있는 허브라는 점입니다. 이 제품은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플로조테크라는 회사와 협업하여 만들어낸 허브인데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정식 출시 전에 프로토타입 같은 걸 받아서인지 박스도 없이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케이스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케이스 품질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이 시게이트 외장 SSD 케이스랑 비슷한 재질인 것 같은데 오히려 크기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네요. 아마 정식 출시된 후에는 케이스에 로고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전면을 보시면 플루조라는 마크가 이제 새겨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LED 전멸등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포트들이 배열이 돼 있고요.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열 수 있는 슬롯이 이렇게 있는데요. 밀어서 열어보면은 이 안쪽에 M.2 형식의 SSD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동봉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 USB-C to C 케이블 하나, SSD를 장착할 때 필요한 스크류 3개랑 드라이버까지 동봉이 되어 있어요.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개만 보이죠. 그래서 저는 따로 SSD를 구입을 해야 해서 삼성 970 에보 플러스 M.2 NVMe SSD를 구입했는데요. 이 SSD 허브가 만듦새랑 내구성만 좋으면 오래 써보고 싶은 마음에 큰맘 먹고 1TB짜리로 구매를 해봤어요. 자, 이제 장착을 해볼게요. 개발사에서 말하는 일단 스펙을 한번 보실게요. HDMI 포트가 있죠. 이거는 버전 2.0이고 4K 영상은 60Hz까지 전송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USB-C PD가 지원을 하고 100W까지 충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반대쪽 면을 보시면은 여기 USB 3.1 Gen2가 2개 들어있는데 각각 10기가 정도의 속도를 내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USB 2.0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480메가 이렇게까지 속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여기 보시면 SD카드랑 마이크로 SD카드가 있는데 속도는 초당 5기가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 SD랑 SD 동시에 연결을 해서 전송을 해도 5기가까지 지원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썬더볼트 3 포트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스펙을 보시면 USB-C 허브만 지원하는 기기라고 할지라도 정말 괜찮은 물건 같은데요. 일단 스펙 말고 실생활에서 이 SSD로서의 읽기, 쓰기 속도를 한번 볼게요. 데스크탑에 있던 사진, 영상, 문서 등 대략 한 43기가 정도짜리의 폴더를 이 SSD에 보낼 때는 43초 정도 걸렸고요. 다시 여기에 있던 것을 맥북으로 보낼 때도 한 42초, 43초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에 똑같은 용량의 폴더를 한번 옮겨볼 텐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대략 1분 32초 정도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안에 있는 폴더를 여기로 다시 옮겨 볼게요. 다시 SSD에서부터 노트북으로 옮길 때는 1분 17초 정도 걸렸습니다. 역시나 발열은 조금 있네요.
그리고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 어플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로딩 5기가를 줬고요. 최고 쓰기 속도는 957.9Mbps 가 나왔고 읽기 속도는 931.3Mbps 가 나왔네요. 근데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아무래도 SSD다 보니까 발열은 좀 있는데 팝컷으로 영상 편집하고 내보내기 할 때 렌더링 할 때 맥북 프로의 상단부 온도보다는 훨씬 덜하네요. 실생활에서 얼마나 또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지 영상 클립을 넣어놓고 파이널 컷에서 편집하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사실은 이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도 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됐거든요. 물론 플로저테크의 이 제품도 전혀 문제 없이 영상 편집 같은 정도는 끊김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SD를 연결해서 아이패드에서 보는 것도 다 지원이 되고요. 제가 이 제품을 지원을 받아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굳이 단점을 찾자면은 아직은 이게 프로토타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살짝 이런 부분이 좀 들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뻑뻑하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뻑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이제 락킹하는 시스템이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SSD가 바로 노출이 되니까 각도를 잘못 넣다 보면은 이렇게 한쪽에 들뜨게 돼가지고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빡빡하게 끼어있는 형태예요. 끼어있는 형태라서 뭔가 잠금 장치가 없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만듦새는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런 모서리 부분이 살짝 단차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차츰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구성만큼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만 해도 SSD나 마이크로 SD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놈의 동글들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거 자꾸 까먹어가지고 고생한 적도 많고요. 특히 여행 갈 때는 외장하드랑 USB-C 허브를 꼭 같이 챙겨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니까 참 잘 만든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왜 이제야 이런 게 나왔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싱가포르 대학생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 시켰다는 거 굉장히 멋지네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SSD도 출시가 되니까 허브를 같이 챙긴다고 해도 부피나 무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 개를 챙기는 거와 두 개를 챙기는 거는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게으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죠. 자, 가격적으로 보자면 현재 시점 2019년 10월에 맥북 프로를 기준으로 하면은 1테라에서 2테라를 올리려면 49만원이 추가가 돼요. 저는 삼성 970 에버 플러스를 3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킥스타터 홈페이지에서 이 시그니처 프로는 초기 후원자 50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110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대략 총 4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후원자가 아니시면 $149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뭘 주는지, 어떤 SSD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1테라 SSD까지 포함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289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돈이 많이 들었네요. 이상 뮤트 리뷰였고요. 저도 이거를 받아서 사용한지 대략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폼팩터를 가진 제품이 없었나 싶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진짜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영상 편집 같은 하드한 작업 아니면은 고용량의 파일들을 주고받을 때 발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다 보니까 발열 발산에는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이 SSD는 발열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명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게 스페이스 그레이 맥북 프로인데 어떠신가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데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색깔이랑 매칭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아무래도 투자를 한 만큼 SSD, 제가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 주식을 산 게 아니고
SSD에 투자를 한 만큼 잘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 뮤트 리뷰였고요. 여러분 구매를 원하시면은 제가 앞 밑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킥스타터 홈페이지 그리고 플로저테크의 홈페이지를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유튜버들, 외국 유튜버들도 영상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만 믿지 마시고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계속 또 써보면서 혹시 이제 단점들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상 뷰티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뵐게요.